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라운 일 연구소의 이노베이션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인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은 물론 그가 속한 조직 전체가 망가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전 CEO였던 카를로스 고는 많은 경영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CEO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 경영계에서 보기 어려운 자수성가형 경영자입니다. 네, 24살의 나이에 그 마쉐린이라는 타이어 제조업체에 인턴 사원을 입사해서 36살에 마쉐린의 북미 지역 CEO에 올랐고 이후 르노 자동차로 이직해 부사장을 역임했고요. 1999년 르노와 닛산이 자본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닛산의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닛산의 CEO로 취임할 당시만 해도 닛산 자동차의 실적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닛산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닛산 자동차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닛산의 CEO를 맡은 그는 그래도 닛산 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 경영업계나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뭐냐면 일본 도쿄지검이 그 카를로스 곤을 특수 배임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는 뭐냐면 카를로스 곤이 그 닛산의 CEO로 재직하면서 회사 돈과 회사의 자가용 비행기 등을 자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체포 사유였는데요. 실제로 그는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적인 집수리라든지 식사비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에 처음 체포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체포되었다가를 4차례나 반복한 카를로스 곤은 결국 올해 초 일본 정부 몰래 레바논으로 그 도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언론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레바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를로스 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일본 정부와 닛산의 음모이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내용이 그의 인터뷰에 주된 어떤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닛산 자동차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어디에 얼마의 돈을 사용했고 사적으로 어느 곳에 회사 돈을 사용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볼 때 그가 그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엄연히 사실이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카를로스 곤은 지금도 여전히 재판 중에 있고요. 또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카를로스 곤은 분명히 평범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24살에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을 입사해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CEO까지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가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엄청난 그런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만이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은 뭐냐면 여러 차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는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을 더 믿게 됐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면서 한 번 넘어갔겠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그런 자신의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CEO에서 해임이 되고 이렇게 비참한 그 도망자 신세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가 가져온 성공들이 그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줬지만 그 성공과 함께 어둠 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오만함,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잘
없애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과 같은 불행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만한 생각은 꼭 성공한 CEO나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성과를 내지도 않았지만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난 남들보다 잘해, 그리고 난 누구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마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본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그런 실수에 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마음속에 그 오만함을 이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하고 성공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는 좀 잘났고 남들보다 뛰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빨리 버려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겸손함은 뭐냐면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내가 이룬 성공이나 성과 뒤에 나의 노력과 실력 이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 그리고 어떤 행운, 기회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 이 겸손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성공이나 성과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과연 그것이 나의 노력, 실력, 그리고 어떤 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사고해 보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남과 다른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했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의 조언이 없었다면 또 어떤 매 시기마다 어떤 행운이나 혹은 어떤 운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성과는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겸손함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성공을 했을 때, 남들과 다른 성과를 냈을 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게 되고 어떤 뜻밖의 행운이나 기회가 작용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성공을 해내거나 많은 성과를 내더라도 우리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오만함에 빠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 오만함이라는 것은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졌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함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겸손은 나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며 내가 이뤄낸 성과는 나의 노력과 실력,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도움, 지원, 그리고 행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 오만에 이미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조금씩 오만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번 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능력과 노력, 실력이 지금 내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어떤 면역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스터디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